텍사스 2부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초대석 시간인데요. 오늘 초대석에는 김원영 변호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지난주 생각나는 게 블랙박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것이 기억납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강의 첫 시간에 너무 중요하니까 강조를 많이 해드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요점이 뭐였냐면 다른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말하는 데서부터 벌써 핸디캡이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여기서는 거의 문맹 수준인 분들도 많죠. 영어를 활자로 된 영어를 못 읽으시니까 말은 하더라도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게 비정상적인 게 아니고 극히 당연한 거죠. 예. 그리고 학업을 여기서 학교를 정규적으로 다니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제도를 몰라요. 법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불이익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송전이나 아니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유리한 입장을 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뭔가를 항상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예. 그게 불리한 전세를 단번에 만회할 수 있는 게 블랙박스였다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증거 확보에는 증거의 왕이 될 수 있는 블랙박스를 꼭 달아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자동차 사고와 또 관련 있는 보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네, 아무래도 그 자동차 사고하고 보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예.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일단은 민사 사고예요. 그러니까는 민법으로 처리되는 원래 그 에어리어인데 너무 많이 빈번하게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이걸 전부 다 소송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예. 만약 일어나는 모든 자동차 사고를 법원으로 가져가게 된다고 하면 아마 법원이 마비가 될 거예요. 예. 워낙 네. 사고가 자주 일어나니까. 네. 그래서 그 사회 위험을 분산하고요. 보험이라는 게 위험을 분산하는 거잖아요. 네. 미래에 올 위협을 대비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험이라는 제도를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만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있을지 모를 미래 위험을 담보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법원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말고 신속하게 보상을 해주자라고 하는 사회적인 합의로 그 보험회사들이 탄생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보험하고 자동차 사고 이쪽 분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기초를 놓는다는 측면에서 넓게 조금 이제 좀 깊게 자동차 사고하고 관련된 보험 분야를 파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동차 사면 보험은 필수다. 꼭 들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강제된 보험이 있어요. 예. 그걸 라이어빌리티라고 하거든요. 예. 네, 라이어빌리티 인슈런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게 그 보험 이름이 아니라 그게 반드시 법적으로 들어야 될 책임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이거는 다른 보험과는 달리 꼭 들어야 되는 네, 거고.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그 인슈런스증 보면 거기 위에 라이어빌리티 인슈런스라고 써져 있어요. 예. 그게 라이어빌리티 인슈런스가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예. 텍사스에서는 그 보험법에 따라서 반드시 운전자라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반드시 그 보험에 가입되도록 돼 있고요. 그걸 책임 보험이라고 해요. 라이어빌리티 인슈런스라고 해요. 만약에 안 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 들면 그 만약에 보험이 안 들었다 그러면 나중에 법적인 책임을 다져야 되겠죠. 예. 네. 그리고 그 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아마 자동차 인스펙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등록이 안 되는 불이익을 당할 거예요. 예, 우리가 자동차 등록증이라고 하죠. 네. 이 앞에 붙이고 다녀야 되는데 그것도 네. 발급을 못 받는다는 네, 안 거죠. 되죠. 책임보험에 들고 있지 네, 안 되죠. 않으면. 인스펙션도 하면 안 될 거예요. 네, 인스펙션도 받을 수가 없고요. 네. 보험증을 제시해야만 받을 맞아요.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책임보험, 라이어빌리티 인슈런스 같은 경우는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근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정이라고 하죠. 네. 네,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해요. 예. 한 대략 7, 8년 전에까지는 25,000불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7, 8년 전에 3만 불로 이렇게 올랐죠. 예. 왜냐하면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그리고 사회가 발전함으로써 그 메디컬 뭐 비용이라든지 네. 이런 게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되면 그러면 법정으로 들어야 될 금액이 올라가고요. 예. 법정으로 들어야 될 금액이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겠어요?
인슈런스 보험료도 보험료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네. 이런 상관적인 그 요인이 있어서 한꺼번에 확 하고 올리지 못하고요. 예. 필요에 따라서 대략 한 5,000불씩, 2,500불씩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예. 지금은 3만 불입니다. 이 책임 보험이라 하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네. 어떤 방식으로 커버가 되는 건가요? 그 여러분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라이애빌리티 인슈런스는 뭐냐면요. 내가 사고를 낸 사고의 주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내가 사고를 냈을 때 예.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져줘야 될 책임 범위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걸 라이애빌리티 인슈런스라고요. 네. 그래서 신체 상해 같은 경우는 뭐 법적으로 최저 미니멈이 1인당 3만 불. 네. 그리고 그 1인당 3만 불로 계산이 되면 뭐 한 건당 6만 불. 그러니까는 그 차 안에 대략 뭐 한 5명이 타고 있었다. 근데 많이 다쳤다. 그러면은 6만 불로 커버하고 보험회사는 만세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땡인 거예요. 보험회사는 책임이 없다. 그렇군요. 나머지는 개인 책임이다. 민사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경우에 소송으로 갈 수도 있겠군요. 네, 뭐 재산 정도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사고를 냈을 경우에 네. 피해당한 사람한테 그 필요한 네, 어떤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메디칼 비용에 네, 대해서 해주는 거라면 만약에 본인이 피해를 당한 경우인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었다 뭐 예, 이런 없는 경우는 경우도 어떻게 있을 수 되나요? 있죠.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예. 드릴 주제였는데요. 예.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험을 들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때로는 그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있어요. 예. 전제 조건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게 전제 조건인 거예요. 네, 필수죠. 네, 필수죠. 근데 그 자동차도 또 있어야 되고요. 네. 네, 타이틀도 소유해야 될 거고 예. 등등 그런 게 필수인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분이 아예 없으시면, 네. 네, 아니면은 처음에 있었지만 없어졌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미입국을 하셨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한 채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많이 되죠. 예. 네. 그런 경우에도 대비하는 게 보험의 상품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제가 뭐 보험을 팔리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는 보험을 가입하실 때 이런 걸 반드시 보험회사에서는 이야기를 안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아. 나중에 자기를 이거 이야기 안 했으면 자기를 받게 돼서 돈이 안 나가야 되는데, 예. 그 한 달에 1, 2불로 이런 걸 가입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미리 소비자들이 알고 있으면 이런 걸 가입했을 때 진짜로 그 상대방이 사고가 났을 경우 그럴 땐 보험회사에서는 많은 양의 돈을 내줘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일단 중요한 건 책임보험. 사고는 예고도 없이 오고 내가 사고를 낼 수도 있고 부주의로 혹은 당할 수도 사고를 있고.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험 준비를 잘 해놓는 것이 참 네, 중요하겠네요. 내일 들어야지 이거 안 돼요. 네. 내일 들어야지 했다가 그런 경우도 정말 많았어요. 내일 들어야지 하고 차를 중고차를 사왔는데 네. 내일 들어야지 했는데 자녀들이 차를 끌고 나가서 네, 그럴 수 있죠. 사고를 내는 경우도 티네이저였는데 자녀들이 차를 끌고 나가서 사고를 내는 경우도 봤고요. 네. 근데 상대방도 많이 다쳤고 차는 보험도 가입 안 돼 있고 아이들도 다쳤어요. 근데 보험이 없어요. 참 보기에도 딱하고 난감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찾아왔는데 어떻게 뭐 위로밖에 예.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네, 그런 경우도 많으니까 내일 들어야지 이런 거 없어요. 네. 보험은 즉시 들어야 되고 보험 들기 전에는 아예 차를 갖고 나가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게 현명한 방법이겠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아까 그 제가 모두에서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재산 정도에 따라서 여부에 따라서 소송이 들어가냐 마냐 이제 이런 결정을 변호사들이 내린다고 했어요. 예. 그 상대방에서 지급해주는 금액이 대략 한 3만 불. 네, 여러 사람이 타고 있으면 3만 불이 안 되죠. 네. 예,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가입하고 있는 금액이 3만 불이라고 하고 뭐 책임보험 간신히 그냥 책임보험이다. 책임보험만 예. 가입하고 있다고 하면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나올 수 있는 돈이 3만 불인 거죠. 네, 근데 뭐 메디컬 빌이 한 10만 불, 10만 불이 넘을 때도 많아요. 그럴 수 30만 불, 있죠. 40만 불 나오는 것까지 봤어요. 제가. 네. 네,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네, 근데 그걸 3만 불로 더 어떻게 커버를 해요? 예. 네, 근데 그 재산 정도가 많은 분이 그러면 뭐 기본 보험만 들지 뭐 내가 뭐 크게 사고 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고는 순간에 일어나죠. 그렇죠. 근데 뭐 그분 사고를 냈는데
책임 보험밖에 안 들어있는데 뭐 재산을 조사했더니 빌딩도 몇 채 있고 뭐 은행에 뭐한 끄득끄득 쌓아놓으시고 뭐 이런 분이에요. 예. 그러면 변호사들이 혹시 그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는 우리 손님이 가해자, 즉 피해자가 우리 내가 대리하는 손님이 많이 다쳤어요. 근데 보험회사에서는 뭐 3만 불, 뭐 4만 불, 뭐 전체 한 6만 불 가지고 너네 이거 가지고 끝내라.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 하지만 메디컬 비리에 30만 불, 40만 불, 뭐 위자료 또 그 손님이 만약에 또 그 신체 상해가 있어서 뭐 영구적으로 불구가 됐다. 근데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분이다. 네. 등등 이런 경우에는 답이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뭐 거의 상대방 전 재산이 날아가는 수도 있어요. 아, 네. 그렇게 하면 이제 소송을 걸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보험회사에서 충분한 돈이 지급되지 않았다라는. 그렇죠.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이 지급해줄 책임보험료만 지급해주면 예. 책임이 없는 거죠. 나머지는 예, 그런 경우에는 그 소송을 통해서 전 재산을 잃을 그렇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그 개인적으로 살펴서 네. 내가 지켜야 될 가족도 있고 지켜야 될 재산도 있고 예. 상대방이 나에게 그 소송을 걸어봤을 때 내가 뺏겨야 될 게 많을 것 같으면 네. 충분히 보험으로 커버를 해주도록 조금 비용을 좀 더 쓰는 게 책임 보험의 그 네, 비용을 좀 더 높이시는 게. 네, 현명하겠죠. 예.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게 훨씬 현명한 소비자의 선택이겠죠. 그래서 네. 그냥 단순하게 보험들로 가서 무조건 싸게만 해주세요라고 안 돼요. 예. 그러시면 나중에 본인의 재산 규모에 따라서 네. 보험 상품을 현명하게 선택하시는 게 네, 굉장히 네, 중요한데. 그러면 나중에 엄청 당하는 거예요. 네. 네, 한 달에 10불로 5불 10불로 막을 수 있는 거를 나중에는 밀리언으로 막아야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이 해당되나 라고 해당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예. 이거는 조금 많이 높여놓으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저거 과보를 해놓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아, 몰라서 이제 너무 많이 예. 여러 가지 상품들을 네. 같이 네.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 혹시 그 불경기 때 이럴 때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직장에서 해고되시고 예. 뭐 아파트 비용 내고 또 아이들 학비 내고 났더니 먹을 것도 없더라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때 뭐 보험 상품 아주 그 좋은 거 많이 들어서 내실 필요는 별로 없겠죠. 예. 네. 불필요한 것도 네. 좀 잘 분별을 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 내 재정 상태하고 대비해서 한번 그 분석을 해보는 것도 현명한 예. 판단일 것 같아요. 네, 오늘 김원영 변호사님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보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또 꼭 필요한 보험은 책임 보험이고 또 그 외에 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이 보험 내용도 있겠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네,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 많은 정보를 주시면 헷갈리시니까 하나씩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블랙박스 다들 다셨나요? 안 하셨죠? 네, 오늘도 유익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원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